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피부과 시간입니다. 저는 연세고움 피부과 윤나영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50분 동안 이제 피부과에 관한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건데요. 요즘 마스크를 벗으면서 참 점이랑 사마귀 이런 거 참 많이 빼러 오시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받기 앞서서 오늘은 사마귀랑 티눈의 감별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발에 티눈이 생겼다고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 중에 그게 보통 사마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마귀랑 티눈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피부과에 오시면 정확히 뭔지 진단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티눈부터 설명을 드리면 티눈은 이제 압력이나 비틀리는 힘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이제 손이나 발 같이 압력을 받는 곳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티눈은 비틀린 힘 때문에 피부 속으로 이제 각질핵이 뭉친 하얀 그런 각질핵이 보이게 돼서 이게 통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과에 오시게 되면은 각질핵을 제거하고 냉동치료 같은 것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반면 사마귀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데요. 주로 이제 얼굴이나 목이나 몸에 생기는 그런 사마귀는 편평 사마귀일 때가 많아서 이런 편평한 사마귀는 이제 임신이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와 같이 매우 피곤할 때 많이 몸에 번지게 되는데요. 편평 사마귀는 주로 레이저로 제거를 하게 돼서 요즘 많이 제거를 받고 계십니다. 이제 발이나 손에 생기는 그런 사마귀가 이제 티눈과 감별이 어렵다고 해서 찾아오시는데요. 발이나 손에 생기는 그런 일반적인 보통 사마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라서 그거를 딱히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칙적으로 냉동치료해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마귀를 녹이는 그런 약물 주사를 하거나 면역 치료를 하거나 레이저를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법이 많고 횟수가 많다는 거는 사마귀를 한 번에 딱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사마귀가 다 이겨낼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1, 2주 간격으로 5번에서 10번 이상으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이나 발에 뭐 사마귀가 생기고 이게 뭐 퍼지는 것 같고 티눈인 것 같고 통증을 유발한다면 이제 가까운 피부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이제 해당되는 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작가님 질문인데요. 성인 여드름 원인이 대체 뭘까요? 어릴 때 여드름이 많았었고 성인이 된 후 잠시 괜찮았었는데 30대 초반인데 다시 생기고 있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 여드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모공이 막히는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공이 막히는 게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피지 뭐 이런 땀 때문에 막힐 수가 있고 성인 여드름은 화장품 때문에도 모공이 막힐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계속 썼던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마스크로 인한 마찰이나 그런 이제 밀폐 때문에도 여드름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공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뭐 여드름이 생긴 거는 그냥 똑같이 여드름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쓰시는 화장품이 너무 기름지거나 오일 타입의 클렌저를 쓰거나 하는 것 때문에 모공이 막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런 걸 조절을 하시면서 병원에 와서 똑같이 여드름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 질문인데요. 사마귀를 약국약으로 잘라내고 정형외과에서도 잘라주고 피부과에서 치료하던데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게 이제 사마귀인지 티눈인지는 피부과에 가서 먼저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사마귀는 이제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가 계속 번지거든요. 그래서 본인 몸에서도 번지고 그리고 가족끼리도 번지고 친구끼리도 번지고 좀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마귀는 본인이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하기에는 치료 과정이나 그런 방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정형외과 가서 잘라주는 거는 일시적으로 잘라주지만 이게 바이러스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잘라주는 거는 굉장히 좀 크게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는 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좀 덜 주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치료 받으시면 좋겠네요.
면발의 황제님 질문인데요. 먹는 음식이 피부에 영향을 준다던데 밀가루 음식을 좋아합니다. 면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면 요리를 먹으면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면 요리를 먹는다고 피부가 특별히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관련된 증상이나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트 검사를 통해서 혹시 미래 알레르기가 있다면 안 먹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인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고 피부가 확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텐자님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피부가 안 좋은 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드름 자국이 많거나 피부에 생기가 없다거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포텐자님이 아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것보다도 타고난 피부 타입이 어떤지, 이 사람이 색소가 잘 남느냐, 안 남느냐, 그리고 쉽게 주름이 지냐, 안 지냐, 그리고 기름이 많으냐, 적으냐는 성별 차이보다는 그 타고난 피부 타입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화장을 좀 더 하기 때문에 화장에 관련된 여드름의 확률은 좀 높을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피부에 대해 잘 알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고 남성분들에 비해 피부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보통 30대 전후로 해가지고 탄력 관리도 많이 받고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성별의 차이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무자비한 갈비탕님 질문인데요. 제가 겨울엔 이상하게 정강이 쪽이 따가워지는데 이유가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자비한 갈비탕님은 혹시 겨울에 보습제를 많이 쓰는지가 궁금한데요. 이제 보습제를 겨울에 안 쓰게 되면은 이제 정강이 부분이 피부가 가장 얇고 예민하고 그 건성습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성습진이 생기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저질환의 약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사람의 그 정강이 쪽, 다리의 바깥쪽부터 이런 피부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따가운 증상이 많이 생기고 건성습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습제를 많이 써보시고요. 하루에 보습제를 3번 이상 쓰시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약산성 클렌저도 쓰고 관리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습진이나 따가운 증상이 심해진다면 그때는 피부과를 내원하셔서요. 실제로 습진 같은 게 생기지 않았나 확인하시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포텐자님 질문인데요. 제가 4개월 전에 얼굴에 점을 뺐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점을 빼러 갔더니 점을 뺀 곳에 색소 침착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토닝 같은 시술을 해야 할까요? 다소 흐릿하게 색소 침착이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개월 전에 점을 뺐는데 그게 이제 색소 침착이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점이 맞다면 점은 이제 한 번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저희도 크게 흉터가 남지 않을 정도의 깊이로 해서 2번에서 3번 정도에 걸쳐서 점을 빼게 되는데요. 이게 색소 침착이 남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점이 깊어서 그 속에 있는 점이 남아있고 겉에 피부가 아물면서 약간 흐리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좀 지켜보다가 다시 점이 자라나온다면 다시 한번 점을 빼시면 되겠고요. 색소 침착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흐려지기 때문에 선크림 발라보고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점도 다시 재발하지 않는데 색소 침착이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돼서 부분 토닝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가님 질문인데요. 쌤 피부과에서 주름 치료도 해줘요? 양쪽 눈 사이에 인상사 보니 주름이 있네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피부과에서는 주름 치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름 치료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양쪽 눈 사이 인상을 썼던 주름은 이제 미간 주름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간 주름이 약하게 있다면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는 방법으로 미간 주름을 지게 하는 그 근육을 힘을 약화시켜서 주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 사이에 인상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써가지고 그 주름이 깊게
깊게 자리를 잡았다면 이때는 한 번의 보톡스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요. 보톡스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맞고, 그리고 주름을 좀 좋아지게 하는 올려주는 필러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름을 좀 좋아지게 하는 틱셀이나 다른 레이저를 같이 병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피부과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가지고 주름의 깊이나 이런 거를 진단받고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 야근러님 질문인데요. 야근을 많이 하는 1인 직장인인데 야근을 하다 보면 피부가 썩어가는 게 느껴져요. 꿀팁이 있나요? 야근을 멈추면 회사가 잘릴 수도 있어서 야근은 계속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야근을 하면은 이제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피곤해지고 혈관들이 눈밑 혈관들이 좀 충혈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다크서클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뭐 여드름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피부염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회사는 다니셔야 되니까 그런 꿀팁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는 없는데요. 우선은 이제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그래야 된다면은 이게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많이 먹고 집에서 많이 피곤하지 않게 멀티비타민 같은 거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피부도 좀 재생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화이트닝 효과가 있게끔 비타민 C 앰플을 좀 쓴다든지 그런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발끈 동여매고님 질문인데요. 피부가 가장 예쁜 피부과 선생님, 이제 조금씩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검버섯을 늦추는 방법은 당연히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검버섯이 생기는 게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노화랑 그 다음에 햇볕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노화는 사실 이제 100% 막을 수 없지만 멀티비타민 먹고 뭐 그렇게 조금씩 항산화제 먹고 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에 그 햇볕으로 인한 그 노화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검버섯이 보통 1mm 정도 해가지고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검버섯이 매우 작으면 치료가 매우 쉽고 간단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검버섯이 조그맣게 있을 때, 보통 1mm 정도 있을 때 와서 제거를 한다면 쉽게 제거가 되고요. 검버섯이 이제 계속 기다리면 이게 1cm, 2cm, 3cm 계속 커지게 되는데 1cm만 넘어가도 이제 치료가 한 번에 되지도 않고, 치료하고도 그 이제 부작용이나 뭐 색소 침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선크림을 바르고, 그래서 이제 피부의 광노화를 막아주는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 얼굴을 잘 본 다음에 최대한 작을 때, 검버섯이 작을 때 피부과에 와서 빼는 것이 쉽게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집 싱싱이님 질문인데요. 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주베력을 받으면 좋대요. 근데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주베력이 어떻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주베력 같은 경우는 피부 이제 콜라겐을 재생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안티에이징, 그리고 모공을 좀 줄이거나 흉터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름이 깊을 때 주름 이제 속에 콜라겐을 형성하고 싶을 때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주베력 같이 콜라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피부 주사로 깔아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올리지오나 뭐 이제 다른 써마지 같이 열로서 피부에 콜라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흉터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모공이 넓거나 안티에이징 할 때 주베력을 쓰게 되는데, 이게 주사 시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증도 있고 주사 바늘 자국이 며칠 가고 멍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주사 시술로 조금 더 이제 뭔가를 넣어놓고 확 효과를 보고 싶으신 주베력을 하면 좋겠고, 나는 멍드는 것도 싫고 주사 바늘도 싫고 아픈 것도 싫고 그리고 일상생활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써마지나 올리지오 같이 고주파 시술로 이런 콜라겐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띵 위대한 요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는 선크림을 바르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왠지 멋이 없었달까요? 지금 30대 초반인데 후회해요. 이미 생긴 기미는 없앨 수 없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미 생긴 기미는 거의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이제 기미는 여성 호르몬이나 햇볕 이런 것 때문에 오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은 이제 100%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크림은 이제 아직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쭉 그냥 뭐 8, 90대까지 계속 발라주는 게 좋겠고요. 이런 선크림은 기미 예방뿐만 아니라 나중에 피부암 예방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발라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생긴 기미는 꾸준히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치료를 많이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화시킬 수 있고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미는 보통 레이저 토닝 같이 크게 상처 내지 않고 기미를 흐려지게 하는 그런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면서 심할 때는 먹는 약을 좀 복용하거나 바르는 것도 같이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플랜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피부과 병원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라가라 확 갇혀님 질문인데요. 멍이 쉽게 드는 체질이 있나요? 그냥 핑계 아닌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멍이 쉽게 드는 체질이라기보다는 그런 피부나 그런 혈액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부에 아토피나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발랐던 사람들은 피부가 약해져서 쉽게 멍이 드는 경우가 있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런 노인분들도 와서 보시면 그냥 살짝 부딪혔을 때 멍이 들 만한 일이 아닌데도 쉽게 멍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피내 응고인자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멍이 쉽게 드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체질이라기보다는 피부의 그 두께라든지 피부의 노화 정도 그리고 피의 응고나 뭐 여러 가지 인자에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주학금 뚝배기 영희님 질문인데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앞으로 감으면 샴푸가 앞면으로 다 흘러내리는데 이게 산성이라서 피부에 매우 안 좋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이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을 때 이제 앞으로 감으면 당연히 샴푸가 앞면으로 흘러내리니까 이제 얼굴엔 좋지 않겠죠. 근데 이게 산성이라서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이런 일반적인 샴푸 같은 거는 이제 염기성일 때가 많아서 피부에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약산성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피부를 더 안 좋게 하거나 이런 일은 많지 않은데 알칼리성 제품, 비누나 뭐 샴푸나 이런 것들이 피부에 오래 닿게 되면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거나 피부 장벽을 깨트려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좀 잘못된 정보고요. 이거 머리 감을 때 앞으로 감으면 당연히 얼굴에 묻기 때문에 그 후에 얼굴을 세안해서 그 얼굴에 묻은 그런 샴푸나 노폐물 같은 걸 닦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제 염색약 알레르기가 생기신 분들은 그 염색약 알레르기가 머리카락에 묻어 있을 때 샤워하면서 그게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감으면 얼굴로 내려와서 얼굴에 피부염이 생기고요. 샤워를 하면서 머리 꼭대기서부터 이렇게 머리를 감게 되면은 머리 염색약이 쭉 몸을 타고 내려가서 몸에 그 알레르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당연히 머리에 묻어 있는 염색약이나 샴푸는 감는 그 위치에 따라서 앞면이나 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걱정된다면 다시 한번 세안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촌 생도라지님 질문인데요. 저는 코에만 기름이 엄청 나와서 코가 붉고 여드름과 뾰루지가 자주 나는데 이거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봐야 할까요?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코에만 기름이 나온다면은 이제 기름기를 말려주는 레이저를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얼굴 전체에 기름이 많이 나온다면 그럴 때는 이제 먹는 약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먹어서 피부 전체의 기름기를 줄여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딱 일정 부분만 기름이 나온다면 그 코만 위해서 먹는 약을 먹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코 부분에 피지 토닝이나 아큐 토닝 같이 피지선의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그런 시술들이 레이저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쪽에 피지 분비를 이제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자꾸 생기는 여드름을 고주파로 한번 지져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푸치노님 질문입니다. 어릴 때 블랙헤드와 여드름을 손으로 좀 짰는데 모공과 자국과 흉터가 보입니다.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여드름 흉터는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을 때 손으로 짜면 그냥 여드름이 돋을 때보다도 집에서 손으로 짜면서 그 더러운 손에 있는 균과 여드름균을 피부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병원에서 짰을 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 여드름이 뭐 3, 4일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여드름 밑으로 피부가 흐물흐물해졌다가 그 부분이 꺼지게 되고 꺼지는 흉터가 생기고 모공이 늘어나는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건드려 놨던 그런 흉터나 여드름이 오래된 흉터는 정말 이제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손쉽다기보다는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보통은 한 달 간격으로 모공이나 흉터가 좋아질 수 있게끔 이제 안에 주베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PDRN 같은 재생 물질을 넣어 놓으면서 틱셀이나 프락셀 같이 자극을 줘서 올라오게끔 하는 시술을 꾸준히 받다 보면 보통 좋아집니다. 근데 이것도 100% 좋아진다기보다는 꾸준히 치료하면 처음부터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여드름을 집에서 손으로 막 쉽게 막 짜거나 뜯어놓거나 하지 말고 심할 때는 병원에 와서 약을 드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바로 저 이유 때문입니다. 나띵 위대언님 질문인데요. 사막이랑 티눈 중 하나는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진실이 무엇이죠? 라고 했는데요. 네, 보통 저는 이제 피부과에서는 이제 사마귀도 치료하고 티눈도 치료를 합니다. 근데 티눈 중에서 통증을 유발하시는 티눈은 그 티눈 때문에 아파서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제거를 안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통증이 없고 막 굳은 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굳은 살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통증이 없다면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티눈은 보통 통증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거를 위해 오시고 저희가 그 티눈의 그 핵을 깎아드려야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으시고 이제 물건을 잡을 수 있으시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눈은 치료하는 게 좋겠고요. 아마 굳은 살이라면 굳이 통증이 없다면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마귀는 당연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정말 사마귀가 우연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연히 없어지는 경우보다는 번지거나 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연히 없어질 거를 기대해서 치료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치료를 해서 이 사마귀를 빨리 없애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사는 문용범님 질문인데요. 선생님은 세안하시고 피부에 어떤 걸 바르세요? 저는 귀찮아서 올인원 바르는데 보습만 되면 상관없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습만 되면 상관이 없긴 하지만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나이가 뭐 30대 이후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비타민C 앰플이나 아니면 레티놀이 좀 들어있는 비타민 A 크림 정도는 조금 발라줘서 항노화를 조금 어느 정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안을 하고 보통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요. 그리고 로션과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습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나이가 30대 이후가 된다면 이제 안티에이징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 보면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한 중반부터 피부 노화가 좀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30대가 됐다면 이제 비타민 A 크림이나 비타민 C 앰플 정도의 항산화제를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널 이름 추가님 질문인데요. 하루에 세수는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성 피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세수는 2번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 사이에 쌓인 노폐물을 한번 씻어내면 되고 또 하루를 지내고 와서 이제 밖에서 묻어온 노폐물이나 화장을 지워내면 되는데요. 이제 특별히 일상생활 하고 있다면 2번 정도 하고 밤에 하는 세수는 이제 화장품이나 노폐물을 잘 지워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세안으로 꼼꼼히 이제 세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주 학금 뚝배기 영희님 질문입니다. 켈로이드 흉터는 치료가 쉽나요? 그리고 완벽하게 되나요? 치료가 된다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크기는 500원짜리 정도 크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켈로이드 흉터는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켈로이드 흉터와 비후성 흉터 두 개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비후성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켈로이드 흉터는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벗어나서 계속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치료가 되지 않고 보통 1, 2주 간격으로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켈로이드가 좀 안정됐다고 생각이 되면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보통은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음으로써 켈로이드의 높이나 가려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딱 몇 개월 후에 치료가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주기가 1, 2주 간격으로 하다가 좋아지면 이제 한두 달 간격을 늘려서 치료를 받는 거고,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켈로이드는 약간 체질 같은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또 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후성 흉터는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후성 흉터는 흉터를 많이 벗어나지 않고 켈로이드처럼 튀어 올라오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1년에서 몇 년 정도 지나면 비후성 흉터는 다시 원래 크기로 줄어들면서 흔적을 남기면서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후성 흉터는 몇 번 정도 주사 맞으면 보통의 경우는 좋아집니다. 가라 확 갇혀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피부에는 샤워가 안 좋다는 영상이 사실일까요? 최근에 본 뒤로 일주일에 한 번만 샤워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거는 잘못된 지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샤워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때밀이가 안 좋다라는 거 저렇게 들으셨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하는 거는 좋은 일이고요. 이제 몸에서도 노폐물이 나오고 각질도 이제 턴오버가 있기 때문에 각질이 제거되는 주기에 맞춰 각질도 좀 떨어져야 되고, 뭐 이제 먼지도 많이 묻어왔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오염 물질도 피부에 묻어왔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를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몸을 이제 탕에서 불린 후에 그거를 이제 각질을 다 싹 뺏겨내는 것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각질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불려서 굳이 피부 보호막을 다 뺏기게 되면은 뭐 일시적으로는 피부가 좀 이제 어려지고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피부 장벽이 예민해지거나 오히려 그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피부가 따갑고 가렵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때밀이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샤워하는 거는 너무 맞지 않고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볍게 샤워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를 씻어낼 때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약산성 제품으로 그냥 살짝만 씻으시면 되고요. 뭐 알칼리 제품을 쓰거나 뭐 각질 제거를 하거나 때밀이 하거나 뭐 이런 걸 조금 주의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저팔계 다리털님 질문인데요. 가성비가 좋은 피부과 치료나 시술 추천해 주시면 피부과에 가서 해보고 싶은데 아직 피부과 가본 적은 없어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 피부과에서는 크게 여드름이나 지성, 모공에 관한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색소, 기미, 뭐 사마귀 이렇게도 많이 오시고, 탄력, 주름 이렇게도 많이 오시는데요. 각각에 따라 딱 가성비가 좋은 시술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피부과에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뭐 만약에 진료를 볼 때 뭐 탄력이 어느 정도 좀 처졌고 잔주름이 많고 기미도 있고 에브놈이랑 색소도 있고 뭐 사마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치료하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들으실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장 먼저 치료하고 싶은 것부터 치료를 하면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이제 한 번에 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치료해서 조금씩 좋아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뭐 오늘은 사마귀를 뺐으면 다음에 토닝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드름 치료 이렇게 한 번에 한두 개 정도만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피부를 가지고 이제 진료를 보시고 의사가 설명하는 것과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해서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가성비가 좋게 치료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텐자님 질문인데요. 콧볼에만 유난히 피부가 빨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빨갛게 되는 병명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빨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혈관이 늘어난 걸 수도 있고, 모낭충일 수도 있고, 모낭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편하실 때 병원에 가셔서 피부과 전문 선생님 보시면 이게 뭔지 알려주시고, 치료가 뭐 된다, 안 된다, 얼마나 걸린다, 이거 알려주시니까 가까운 데서 진료를 보세요.
그다음 질문인데요. 스위스 숲속 스미스 씨의 스미스 머신 수십회님 질문입니다. 키보드를 많이 치는데 키보드를 세척하지 않고 매일 타자 치면 그것으로 얼굴이나 피부 염증이나 여드름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척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만지고 그거를 이제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당연히 얼굴을 만지게 된다면 얼굴에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뭐 당연히 얼굴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꼭 비단 키보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만진 다음에 본인 얼굴을 막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 그럼 이제 금속들을 막 만진 다음에 얼굴을 만지면 피부염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당연히 손에 묻은 여러 가지 그 균이 있는 손으로 막 여드름이나 상처를 뜯게 되면은 그 자리에 농가진이 생기거나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를 만진 다음에 그 얼굴을 뜯거나 만지게 되면은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의해 주는 게 좋겠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삼촌 좀 더럽지 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혹시 얼굴에 팩이 효과가 좋을까요? 가끔 하는데 뭔가 효과가 없는 느낌 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팩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화장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엄청 큰 효과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팩은 이제 보습을 어느 정도 주거나 뭐 그 정도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팩 이런 화장품이나 팩 같은 거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거나 뭔가가 치료되거나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치료가 되거나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려면 그게 보통 약이나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거나 이랬을 때 좀 효과가 많이 있는 거고요. 팩을 한다는 거는 이제 보습 정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할 때 보습감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사이언스 로직님 1번 질문인데요. 얼굴에 좁쌀 같은 여드름이 있는데 그냥 둬도 상관없을지요? 치료 방법은 레이저 치료 또는 바른 연고 이런 걸 하면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좁쌀 같은 여드름이 이제 화이트헤드를 말하는 거라면 그냥 두면 상관이 있겠죠. 이게 화이트헤드라는 것이 피곤할 때 다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드름 씨앗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둬서는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피곤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씨앗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요. 보통 이럴 때는 여드름을 이런 화이트헤드를 조금 녹일 수 있는 뭐 스티바나 디페린 겔 같은 연고를 좀 처방받아서 써보시면서 심할 경우 이것들을 짜내는 이제 압출 치료 스케일링 같은 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일님 질문인데요. 티누는 모든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나요? 요즘은 피부과가 미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 그리고 티눈 치료를 하면 달리기나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티누는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의 피부과에서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피부 미용을 보는 곳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피부과에서는 티눈 치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용 치료를 하는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이 하는 이제 그런 미용 전문 클리닉 이런 데서는 티눈 치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 진료 과목 피부과라고 써 있다면은 그게 일반적인 미용 클리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용 티눈 치료 안 하실 수도 있고요. 피부과 의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여기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는 진짜 피부과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피부과에서 티눈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해 보시고 티눈 치료 하는지 확인하고 내원해서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티눈 치료는 보통 정형외과에서 하는 것보다 엄청 많이 도려내지 않아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도려내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무는데 2, 3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깊이 도려내서 오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피부과에서는 티눈 위주를 깎아내기 때문에 보통 3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진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라팡님 질문인데요. 저희 아이가 눈꺼풀 안쪽에 사마귀가 작게 생겼는데 피부과를 가야 할까요? 안과를 가야 할까요? 눈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안구 쪽에 마취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피부과나 안과 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는 눈꺼풀, 이제 개인 피부과에서 눈꺼풀 안쪽에 있는 거는
치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학병원 정도 피부과에 가거나 아니면 안과에서도 레이저 시술을 하는 안과에 간다면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눈 속에 이런 사마귀를 치료할 수 있냐라고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일반적인 개인 피부과에서는 눈을 감고 눈에 이제 무리가 가지 않는 하얀에서 눈꺼풀 위나 아래까지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눈꺼풀 완전 안쪽 결막 쪽이나 이쪽은 저희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 피부과나 안과 쪽에 가서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영광님 질문인데요.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 다리에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흉터 치료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상처는 이제 사실은 막 크게 다쳤을 때 처음 일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하느냐가 얼마큼 흉터가 많이 남냐랑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처음 다쳤을 때 피부과에 오셔서 뭐 필요한 약도 먹고 열심히 치료도 하고 드레싱도 받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흉터가 많이 남았다면은 그거는 한번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얀 흉터가 남았다면은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고 까만 흉터는 보통 치료가 잘 되고요. 아까 나왔던 켈로이드 흉터 같은 거라면은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흉터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정도 흉터인지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급적님 질문인데요. 피부가 문제 있을 때 가급적 빠르게 진료보는 게 좋나요? 아니면 좀 참고 있다가 가라앉지 않으면 가야 하나요? 느낌상 가급적 빠르게 가면 면역력이 생겨서 나중에 치료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질문 남기고 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빠르게 진료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빠르게 진료보시면 한두 번의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오래 이제 묵혀서 오시면 치료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진료보러 오셨을 때 얼마나 됐나요? 물어봤을 때 6개월 됐다고 설명을 하시면 치료가 한두 달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얼마나 됐냐 물어봤을 때 3, 4일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두 번 치료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급성기 때 빠르게 진료 본다면 이제 보통은 대부분 빨리 좋아지시고요. 피부가 태선화 반응이라고 해서 오래되면 피부가 너무 오래 긁거나 오래되면은 피부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피부는 급성기 때는 다시 돌아오지만 만성이 돼서 피부 자체가 변하고 두꺼워지고 이제 변화가 있다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기가 지나서 오신다면은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원래 피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생기는 거는 이제 치료를 했을 때 면역력이 생기는 건 아니시고요. 이게 아마 스테로이드를 길게 쓰면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피부과 의사가 처방에 의해서 그 치료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3일 뒤에 오라고 하면은 이 약을 3일 동안 썼을 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진료에 맞게 처방에 맞게 치료를 한다면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도 부작용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되겠고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치료해야 더 빠르게 좋아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일님 질문인데요. 샤워할 때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손으로 문질러서 하나요? 아니면 각질 제거 제품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지만 각질은 피부의 장벽을 생각했을 때 피부를 보호해주는 제일 겉에 있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한 달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천천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문질러 제거를 하거나 각질 전용 제품을 사용해서 제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약산성 제품으로 살짝만 닦아줘도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각질 제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 살짝 샤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직 문로 진판 텔레님 질문인데요. 질문이 3개 있네요. 먼저 하나 보면은 1번은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쥐젓이 많은데 레이저 치료 말고 연고로 제거하는 게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쥐젓이 20개면은 레이저 치료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쥐젓을 그냥 두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빨리 없애는 게 낫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쥐젓은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자꾸 이렇게 쓸리거나 마찰이 있는 부분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 연고로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연고로 제거하면은 피부를 다 녹이는 이상한 거를 발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피부 전체에 궤양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연고로 피부 전체를 녹일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쥐젓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목을 살짝 치면은 되게 쉽게 제거되고 흉터도 많이 남지 않고 매우 깔끔히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병변인데요. 당연히 레이저로 제거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깔끔하게 됩니다. 쥐젖을 그냥 두면 없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빨리 없애는 게 당연히 좋고요. 쥐젖이 조그만 때는 이제 빨리 이제 레이저 치료도 되게 쉽고, 보통의 이제 이런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mm 정도의 쥐젖이면은 이제 10,000원 정도 받고요.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크다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병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마 비용은 이제 병원마다 다르니까 물어보면 되겠고요. 쥐젖을 그냥 두게 되면은 이게 점점 커지게 되고 피부에 쓸려서 염증이 생기거나 뭐 굼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쥐젖은 매우 치료가 쉽고 그런 병변이기 때문에 레이저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로직님 1번 질문인데요. 발 뒤꿈치, 엄지, 발가락이 각질이 심한데 불편한 거 없는데 그냥 둬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빨리 각질 제거하는 게 좋은 건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한번 유리아 크림이나 아니면은 보습젤 발라보시고 증상이 있거나 좀 심해지실 때는 병원을 찾는 거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각질인지 아니면 무좀 같은 게 같이 있는지는 피부과 의사 눈으로 봐야지 진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선 유리아 크림, 푸크림 이런 거 발라보시고 뭔가 불편한 것 같으시면 진료를 보세요. 별님 질문인데요. 2년간 주사 피부염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면서 얼굴 전체의 모공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T존에 갖고 있는 꾹자며 안에 피지가 나오는 큰 모공이 저는 이마, 볼, 미간까지 퍼졌어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여드름이 아닌 모공 안 피지 말리기 위해 이소티논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사 피부염을 보는 그 의사 선생님과 아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사 피부염 자체가 혈관이 늘어나고 모공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소티논을 먹었을 때 피부 염증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는 그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게 뭐 여드름이랑 주사가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소티논을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 자체가 더 나빠지실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팔계 자리털님 질문인데요. 머리 감고 드라이기로 물기 없어지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머리를 감고 축축한 채로 오래 두게 되면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제 어떤 균이나 비듬균 같은 것이 조금 더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류 피부염이나 비듬 같은 게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라이기로 물기를 없애주는 건 좋은 일인데 또 드라이기 자체로 피부 자체를 너무 뜨겁게 한다면 또 열 손상으로 인해 또 각질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두피에 큰 무리가 없게끔 머리에 묻은 그 물만 제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명체 살쪄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요즘 살이 엄청 찌고 있고 명치도 몹시 부풀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혹시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면 튼살이 생기게 될까요? 명치에 튼살 상상만 해도 속상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다이어트를 한다고 튼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살이 찌면 튼살이 생깁니다. 튼살은 피부가 몸이 크는 거에 맞춰서 늘어나지 않았을 때 터지는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키가 크거나 살이 찔 때 튼살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트를 하면 튼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살이 쪘기 때문에 튼살이 생기게 돼서 빨리 살을 빼는 게 튼살 예방에 좋겠고요. 피부가 건조하면 튼살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겠고 빨리 살을 빼는 게 좋겠습니다. 깡태 한테나 나이테 묻던 그때는 깡태가 싫대님 질문인데요. 피부를 선생님처럼 곱게 유지하는 비결이나 치료 섭식 습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보통은 비타민 C랑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치료를 가끔씩 받는데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마이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러면은 바로 떼려고 노력을 하고 미백 관리도 이제 시간 되면 받으려고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탄력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딱지가 저도 될 때는 틱셀 레이저를 받아서 피부 좀 결을 좀 곱게끔 하려고 하고 딱지가 지면 안 될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올리지오를 받아서 콜라겐을 좀 형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1년에 한 2-3번 이상은 이제 탄력 관리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왕님 질문인데요. 다크서클이 생긴 지 오래되었는데 없애는 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다크서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먼저 이게 아토피나 아토피 같은 걸로 인한 충혈인지 아니면 색소 침착인지 아니면 이제 피부 지방이 좀 늘어난 건지 아니면은 뭐 충혈된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은 쉽게 없애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원인을 먼저 봐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먼저 고쳐보고 만약에 그 눈밑 지방 같은 게 심하다면은 뭐 수술적 치료도 받아보고 알레르기가 심하다면 알레르기 검사돼서 알레르기 좀 피해보고 여러 가지 뭐 레이저 토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까운 데서 이제 진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오리님 질문인데요. 머리에 비듬이 많아졌는데 식도 칸디다 영향이 있는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식도 칸디다랑 머리 비듬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의 비듬은 그냥 비듬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셔서 피곤하거나 뭐 잠 못 자거나 뭐 이럴 때 좀 생길 수도 있고 두피에는 지루피부염이 심해져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항염 샴푸 같은 걸 보통 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만약 심하지 않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항염 샴푸를 써서 비듬균에 대해서 조금 줄여주는 방법을 하면 되겠고, 머리가 가렵고 비듬이 정말 심하다면 피부과에 내원해서 약 처방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피부과를 보시면 되겠고요. 식도 칸디다랑 뭐 비듬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포틴저님 질문인데요. 피부과 전문 선생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부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들보다는 피부과 전문 선생님께 미용 치료든 질환 치료든 상식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야 해도 나을 것 같긴 한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다 같이 면허가 있고 기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환에 뭐 쉬운 질환들은 당연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두드러기 뭐 이런 뭐 무좀 이런 게 꼭 피부과만 보는 게 아니라 내과에서도 보고 뭐 가정의학과에서 보고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피부과는 좀 어느 정도 특징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뭐 종양 쪽으로 가거나 뭐 아니면 손발톱 쪽으로 가거나 아토피나 건성 같은 만성 질환으로 갈 때는 그럴 때는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이 보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용 치료도 좀 마찬가지이긴 한데 뭐 이제 기미나 검버섯 같이 이런 색소 질환이나 그 노화 관련된 질환들도 피부과 선생님들이 이제 워낙 많이 받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조직학적인 소견까지 알기 때문에 이 질병들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있나 어떻게 했을 때 더 좋아지나 뭐 나빠지나 이런 걸 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제 쉬운 질환이나 뭐 기본적인 뭐 장비로 하는 질환 같은 경우는 뭐 기본 다른 선생님들도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는 문용범님 질문인데요. 저는 피부가 약해서 그런지 상처가 잘 납니다. 이럴 때는 영양제를 섭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피부가 약한 거가 특별히 상처가 피부가 약하다고 해서 상처가 자연스럽게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너무 건조하고 그럴 때 건성 습진 때문에 피부가 터지거나 뭐 건조해지거나 그런 거를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부가 많이 건조해서 그렇게 된다면 에보프린 같은 달맞이꽃 종자 영양제를 먹으면서 보습제를 많이 바르고 피부의 상처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뭐 더마겐 치료나 이런 걸 해보실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정확히는 한번 진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왕밤빵님 질문인데요. 여드름이나 피부가 더러운 건 유전일까요? 유전이랑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피부 더러운 건 유전이 아니고요. 여드름은 당연히 유전적 경향이 있습니다.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얼만큼 많냐, 모공이 뭐 얼만큼 넓으냐 이런 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춘기 때 그 여드름 많은 피부, 여드름이 적은 피부는 유전적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유전이라고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유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뭐 100만큼 심해질 거를 10만큼 심해지고 끝낸다든지 흉터가 100개가 남을 거를 30개만 남기고 끝낸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좋은 피부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유전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 경향이 있지만 유전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팩터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모스 질문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주사 피부에 먹지 말아야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는 선생님도 있고 상관없다는 선생님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주사 피부는 혈관 확장이나 피부 민감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뭐 술, 그리고 이제 매운 음식 이렇게 혈관이 확장될 수 있는 음식은 피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피해주는 게 음식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 열이나 뭐 너무 추운 거 이런 여러 가지 자극을 다 피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음식과 환경을 피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질문 받았고요. 또 이제 궁금한 질문 있으면 다음에 또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